식후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이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후 후에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 내용은 일부 종교단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단순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빨리 소화가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단순당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빨리 소화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복부 팽만감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게 좋은 거지 식후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화 과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바이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먹은 순서에 역순으로 나오던가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 머물게 돼 있는데요.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물면서 움직이고 소화가 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과일을 먼저 먹고 밥을 먹나, 밥을 먹고 과일을 먹나, 위에서 머무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순당이 소화가 잘 되고 빨리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먹은 게 먼저 소화가 돼서 밑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식후에 과일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니 오히려 뷔페집이나 이런 데 가면 밥을 먹고 과일을 많이 먹거든요. 예, 그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산미라고 해서 신맛이 있거든요. 그 신맛을 먹게 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는 느낌이 듭니다. 신맛이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위가 안 좋은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부패 현상이 일어나서 또는 발효 현상이 일어나서 복부 팽만감이 빨리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과일을 따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내용인데 식후에 커피나 탄산음료 이런 걸 마시면 위에 간략근이 느슨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먹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관략근이 느슨해진다는 것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하고 이런 커피나 탄산음료하고의 상관관계는 없고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을 과식한 이후에 또 거기에다가 음료도 마시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마시니까 너무 팽팽해져서 위로 역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콜라를 마시고 물구나무 서기 하면 다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식후가 아니더라도 탄산음료나 커피를 마시면 관략근이 약해져서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단 한 가지, 차와 같은 음료에는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소화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흡수가 안 되게 하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가 철분인데요. 철분은 원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닌이랑 결합되면 거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탄닌 성분이 많은 차를 드시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거 말고 사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식후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혈액량이 위쪽으로 많이 몰려 있게 됩니다. 그때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것들이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위에 소화되는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통 밥 먹고 뛰거나 막 운동하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경험 있으시죠? 이럴 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활성산소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식후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시지 않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식후에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인데요. 목욕을 하게 돼도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위에 몰려있던 혈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식후에 무리한 운동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라면 목욕하실 때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빨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혈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목욕 시간을 길게 갖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밥을 먹고 네. 배가 좀 많이 나와서 허리띠를 풀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과식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행동도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빵빵해져서 압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 장기에도 그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풀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갑자기 허리띠를 확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몰려있던 장기들이 갑자기 밑으로 확 쏟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특정한 부위 한쪽으로만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배가 빵빵해지기 전에 미리 허리띠를 조금 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미리 허리띠를 풀어놓고 먹는 게 좋겠네요. 처음부터 풀어놓고 드시게 되면 너무 과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많이 하는 행동인데 특히 점심 때 식사하고 졸려서 잠을 자는 거 이거는 어떤가요? 그거는 예전에 낮잠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이 위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분 내외 정도 주무시는 것들은 오히려 소화를 돕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1시간씩 2시간씩 넘게 길게 잠을 주무시게 되면은 오히려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하고 우리 위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눈이 떠 있으면 위는 잘 움직이고 위산 분비도 잘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이 떠 있을 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과식을 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야식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된 표현으로 속이 부대껴가지고 새벽 2시쯤 되면 눈이 떠진다는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식후에 잠깐 쉬거나 아니면 잠깐 조시는 것들은 소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무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의하실 부분들은 주의하시는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